네, 2020 미국 대선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미 대선과 관련한 이슈,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부정투표 증거를 잡았다라며 네바다에서의 3,062명의 주소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개표율 99%에 달하는 조지아주도 돌연 개표를 중단한 상황인데요. 혼란 속에 있는 미 대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 미국 연방 김창준 하원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더 혼란 속에 미 대선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불복한다, 부정투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부정부패를 언급하는 걸까요?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네. 더군다나 일국의 대통령이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가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강하게 나오겠죠. 제 생각에는 그 누군가 지난번에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사람이 착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 저걸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 분이 굉장히 트럼프가 밀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투표가 많이 나올 줄 알았었는데 특히 캐톨릭 더군다나 모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나올 줄 알았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잘 보지도 않고 그런 의심도 있고 네. 또 주이시의 표가 네. 이번에 사유가 가서 큰일을 했는데 바레인이랑 거기 가서 평화 통일 조약도 맺고 그 표도 또 간 곳이 없고 아마 여러 가지 의심스러워서 또 뭐가 있겠죠. 무슨 네. 박스가 있는데 문이 열려 있다든가 하여튼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아무 증거 없이 그럴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 사전 투표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원래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위를 점하다가 사전 투표 개표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 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불복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전에 이제 2020년 때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국 손을 안 들어줬는데 이번엔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알 수가 없죠. 네. 네. 증거가 뭔지 이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사태가 달라서 두고 네. 봐야죠. 어떻게 나올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서 이제 계속 소송을 하게 된다면 개표 결과 지연 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우편 투표 인정을 23일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개편 관련 분쟁 종료는 12월 8일까지 이뤄지면서 주변 선거인단이 확정되어야 되고요. 이제 이후에 2021년 1월 20일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게 되는데 이번 미국 대선의 특징은 그럼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표를 많이 받았다라는 외신들이 좀 많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이유는 뭐였을까요? 트럼프가 더 많이 받았다고요? 예상보다. 네. 그건 또 잘 이해 못하겠네. 아, 트럼프가 그럼요. 네. 이길 줄 알았었는데 그러셨어요? 예상보다 더 많이 받았다니 그거는 좀 예. 아니 외신에서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우승을 그날 초반까지도 좀 점쳤거든요. 저는 트럼프를 점쳤었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트럼프가 첫날 디베이트 하는 날 좀 너무 막 아나무인격으로 토론회에서. 예, 네. 토론회 때 얘기하고 있는데 막 가로채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을 테고 또 본인이 이번에 바이러스가 큰 문제였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거 양성 받고도 그냥 그냥 마스크 없이 막 아나무인격 이런 무례한 것이 작용을 했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인컴번트가 네. 현직 대통령이 재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유리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답지 않게 행동했다 이런 것 때문에 단추를 잘못 꼽아서 아마 좋지 않게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김창준 전 하원 의원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승을 점쳤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엇이 조금 더 국민들의 표심을 살 거라고 보셨는지요? 예, 저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한 크리스찬들의 힘이 컸고, 크리스찬의 힘이요. 예, 네. 그다음에 유태인들이 이번에
합리한 게 컸고 네. 또 그다음에 트럼프의 정책이 이번에 폭동에 그 민주당 쪽에 있는 거버너들은 소위 경찰을 없애자, 네. 디펀딩을 하자 이런 것이 트럼프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정책은 강력한 로앤 오더인데 이거 뭐 경찰을 없애자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폭동을 또 이걸 마치 뭐 트럼프가 한 것 같이 이래서 모든 이걸 볼 때 불안하고 이래서 강력한 로앤 오더를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트럼프가 압도적인에서 시작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들이 가장 환호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일 것 같거든요. 자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은 누구든 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들을 봤을 때 잘 해왔다라고 평가하시나요? 저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정책으로 앞을 내세워갖고는 4년 동안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또 제 판단은 또 다르니까 전 공화당이나 아마 좀 편견적이 있을지 몰라도 뭐 그 정도는 또 대한민국 북한 정책도 이 양반이 앞장서서 네. 레졸루션 2270도 통과시켰고 또 북한의 그 돈줄을 막아갖고 그 뒤로는 뭐 그 테스트한 거 못 봤잖아요. 아직 뭐 그전엔 사흘이 멀다 그냥 막 터뜨렸는데 네. 뭐 이런 거 봐서는 한반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에 그래도 좀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이대로만 나가면은 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네. 예,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생각하고 볼 때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민주당에서는 그 오바마 했을 때 뭐 8년 동안 만나자는 말도 없었고 김정은이랑 그다음에 바이든이 그때 부통령했었는데 뭐 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네. 뭐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 그리고 핵을 포기했습니까? 근데 이 트럼프는 되자마자 핵 포기 안 하고 가네. 만나자. 이래서 뭐가 그래도 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그래도 좀 액션을 하니까 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했었죠. 네. 뭐 하원 의원님의 생각이니까 지금은 뭐 다양한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자도 바이든의 지지자도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단점을 봤을 때 단점으로 꼽히는 건 너무 저돌적이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게 사실 우리 증시에서는 가장 또 변수였거든요. 예,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난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예측 가능하셨어요? 글쎄 뭐 어떻게 사람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은 재선을 할 만한 8년을 맞아 이끌고 나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뭐 글쎄 그건 제 생각이고 예 그래서 뭐 4년 동안 괜찮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제도 괜찮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또 준비하면서 예. 미국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결국 뭐 하노이 회담이 무산되긴 했지만 그 안에서의 드라이브를 걸었고 또 그렇죠. 그로 인해서 뭐 노벨 평화상 후보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만약 바이든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하게 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척되기보다는 좀 더뎌지게 될까요? 미안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트럼프 대통령이 예. 북한과의 관계를 많이 예. 신경 쓰면서 이 안에서 성과를 내려고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 했었잖아요. 근데 예.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올스톱된다거나 다시 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네. 당분간은 교착 상태. 민주당의 네. 예, 민주당의 하이 프라이어리티는 국내 문제니까 네. 우선 이번에 흑인들이 많이 폭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안정시켜야 되고 네. 그래서 되자마자 아마 이코노믹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낼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몇 조를 예산을 해서 우선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또는 아닥트에도 찬성하는 편이니까 그런 거에
오바마 플랜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낙태는 뭐 반대 안 할 테고 그래서 그런데 우선 신경을 써서 그게 또 국채를 팔면 금방 팔리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돈을 좀 많이 퍼붓지 않을까. 그래서 빈부의 그 차이를 좀 줄이고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벗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는 또 많은 중소기업들도 좋아하죠. 정부에서 돈을 푸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선언을 하면서 지금 부정투표 증거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소송전을 펼치면서 나아갈 것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270을 이제 선거인단이 270이 되면 끝나는 건데 네. 270을 못하게 딱 맞고 소송을 걸었으니까 네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일단 정지 상태 아니에요. 네. 이거를 풀려면은 소송을 철회하든가 아니면은 뭔가 무슨 결정이 나야 되는데 만일에 트럼프가 이긴다면은 270에서 끝나갖고 네. 거기서부터 다시 다시 조사를 해서 찬반을 가리킬 테고 만일에 트럼프가 졌다 하면은 그걸 끝이죠 뭐. 알겠습니다. 지금 원칙은 뭐 하원 상원이 결정한다고 그랬지만은 하원은 뭐 민주당이 다수다니까 할 필요도 없고 상원은 또 공화당이 다수다니까 공교롭게도 더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코트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대선과 함께 상원 하원 간의 그 싸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공화당이 상원을 잡은 것 같고요. 지금 하원에서는 민주당입니다. 이 둘의 어느 정도의 양강 구도가 딱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은 추후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선을 하든 견제 역할을 두 당이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요? 그렇죠. 하원은 이제 지역구당 74만 명을 대표하니까 네. 43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역구가 있었고 그래서 네. 지역구가 있고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호주머니를 책임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이런 걸 책임지고 상원은 인구가 적은 주는 큰일 아닙니까? 인구가 큰 주가 한 6개가 모이면 과반수가 넘으니까 네. 조그만 주들 우린 뭐냐 이래서 상원이 생겨서 무조건 크건 적건 한 주에 2명씩 100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주는 상원은 둘, 하원은 하나밖에 없는 주가 6개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원은 뭐라느냐 주머니가 아니라 소위 그 인사 문제, 그 대법원 판사를 뭐 임명한다든가 임명이 아니라 인준한다든가 또는 대통령이 장관을 직접 임명을 못합니다. 우리 같이는 일단 추천을 하면은 상원 주디셔리 커미티에서 그걸 임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인선 문제를 하고 그래서 조금 책임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책임이 달라서 뭐 이렇게 오버래핑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예.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불복 시나리오 예상을 했었는데요.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김창준 전 하원의원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측에서 또 입장을 전해 주셨습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또 나아갈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중단하라면서 개표를 중단하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불법표에 사기당했다. 개표 중단을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